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제가 강의 드린 내용은 특별히 만성질환 환자 중에서도 중증 만성질환 환자인 암 환자들을 위한 그런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 이렇게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의 이러한 솔루션을 통해서 케어를 잘 받고 또 그러한 내용들이 환자들이 회복하거나 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 내용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특별히 그냥 환자들이 직접 쓰는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환자분들의 정보가 의료진에게 전달이 되고 또 의료진들이 그러한 정보를 통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환자 상태를 파악을 하고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그런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런 암 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질환에서도 이러한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적절한 그런 관리와 또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의 기대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좀 재미있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부는 제가 불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석사를 여러분들처럼 이제 MBA를 하고 거기서 이제 통계학이 좋아서 의학 통계학 석사를 하고 또 박사까지 해서 제가 보스턴 대학에서 한 교수를 하다가 국립암센터에서 초빙을 해서 제가 국립암센터 한 12년 근무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릴 그런 내용으로 이제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미국에 있을 때는 그 심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위한 임상 연구를 많이 했고요. 국내는 뭐 제가 국립암센터에 있었으니까 이제 암 환자 관련된 임상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서 사실 중요한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표준 치료가 바뀌는 그러한 임상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보람되고 그다음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주로 암 환자들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만성 질환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중증의 만성 질환이죠. 뭐 매년 이제 복지부하고 국립암센터가 통계를 내는데 한 27, 8만 명 정도가 이제 새롭게 생기고 또 10만 명 정도가 또 암으로 돌아가시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암은 3차 이상의 상급 병원에서 주로 치료를 받으시죠. 수술이나 항암이나 뭐 방사선이나. 그러고는 대부분 병원에 계시는 시간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뭐 회복을 하시거나 또는 이제 항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기별로 요즘에 이제 경구약이 많이 있지만 병원에 오셔서 주사를 맞고 또 댁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 3주, 4주 있다가 또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암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발견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로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댁으로 돌아가시는데 그 위암 같은 경우에는 퇴원 1시간 전에 의사 선생님들, 영양사 선생님들, 간호 선생님들 모시고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가 반 또는 전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예전처럼 식사를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 몸무게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져 있어서 단백질과 칼로리가 충분한 음식을 하루에 여러 번 드세요. 6번. 아침, 점심, 저녁. 다음에 간식 3번. 그리고 이제 병원문을 나서면 환자나 보호자는 이제 근본적인 원칙은 아는데 그러면 나한테 맞는 음식은 뭐 단백질 칼로리를 먹으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유튜브 찾으시고 뭐 인터넷 찾으시고 물론 좋은 정보도 있지만 본인이 맞지 않는 정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제가 이 비즈니스 생각한 거는 그런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들이 병원 밖을 떠나서 그러니까 포스트 트리트먼트라고 보통 하는데 그래서 그때 현재 보건의료 체계에서 커버를 못하는 분야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앞으로 이제 그러한 부분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런 일부의 영역에서 시작을 해서 아마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병원에서도 좋은 중요한 치료를 받으시지만 댁에서 생활하실 때도 이렇게 비대면 또는 리모트 뭐 표현들이 다양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잘 회복을 하고 삶의 질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재발이 안 되는 평소의 삶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할 때 제일 그러면 암 환자분들이 필요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희가 의료진 또 환자분들
했는데 뭘 것 같아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거는 이제 환자분들이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음식을 드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환자의 개인적인 삶, 그 다음에 질환, 그 다음에 그러한 질환의 진행되는 상태 이런 걸 통해서 맞춤형으로 이제 저희가 식단을 짜드리는 서비스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다 무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00명 정도 되는 환자분들이 이제 무료로 사용하고 계시고, 제일 재밌는 거는 이제 음식이라 그러니까 뭐 위암, 대장암, 뭐 그다음에 여기 뭐 담낭암, 췌장암 이런 분들이 많이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40%가 50대 초반의 여성 유방암 환자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계십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만성질환 중에서도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이 원격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Remote Patient Monitoring에서 RPM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뭐 나온 지는 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어떻게 구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느냐.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디지털 헬스케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영역 중에 한 분야인데, 대부분은 스스로 환자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인데, 이거는 조금 영역이 다릅니다. 뭐냐면 단어부터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션 모니터링을 누가 하죠? 환자 스스로도 하지만 의료진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환자와 그 다음에 의료진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래서 여기서 이 플랫폼 안에서 뭔가 환자분들이 메이저한 트리트먼트는 아니지만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증상이 계속 호전되거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몇 년 전에 이제 나온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 디지털 헬스케어가 여러 영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 뭐 모바일 헬스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중에 하나가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여기 의료경을 하시니까 세계 최초로 디지털 테라피틱스를 받은 회사가 다 미국 회사인데요. 두 개 회사가 다 이제 스펙 상장을 해서 밸류가 한 1조 7천억, 8천억 정도 됐는데 지금 다 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디지털 테라피틱스 분야가 있고, 뭐 헬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퍼스널 헬스케어, 그 다음에 이제 텔레헬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퍼스널 헬스케어 중에서도 이러한 디지털 디바이스를 통해서 이제 환자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그러나 도움을 드리는 주체는 의료진이 되는 이제 그런 거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암을 보시는 이제 의료 영역 중에서 주로 이제 약을 가지고 하는 종양내과라고 하죠. 이제 온콜로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암 임상을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몇 년 전서부터 이게 일반적인 약, 오늘 뭐 처음에 세포치료제나 이제 재생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그런 약만 가지고 또 수술만 가지고 또 레디에이션만 가지고 환자 치료가 안 된다. 이제는 뭔가 새로운 테크놀로지, 특별히 디지털 헬스 테크놀로지가 병합이 돼서 전체적인 어떤 컴프레hensive한 그런 환자 케어에 대한 어프로치로 가야 된다라고 이제 컨셉을 시작해서 지금 이런 다이어그램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유익한 정보가 의료진에게 전달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환자들을 조금 더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해서 의료진이 거기에 맞는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환자가 회복되거나 또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다이어그램이, 이 에스코라고 하는 이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캔서 온콜로지 조직인데, 거기서 이제 이런 그림들을 발표하게 된 거죠. 2017년도에 이런 패러다임을 바뀌게 된 이제 논문입니다. 여기 맨 위에 이제 이슨 배슈라고 하는 분이 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유방암을 보는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걸리는 암이 남녀 통틀어서 유방암이고요. 유방암이 가장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몸의 구조에
특별히 이제 호르몬의 어떤 수용체에 따라서 치료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치료해야 되고 가장 어려운 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제들이 다 아시겠지만 뭐 표적 치료제, 그다음에 면역 치료제 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던 그런 독성 치료제 포함해서 부작용이 있거든요. 특히 유방암은 전체 세계 인구의 한 70%가 호르몬 수용체, 그 HR 호르몬 리셉터가 양성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수술, 그다음에 항암 치료한 다음에 15년 정도 경구약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 재발이 안 걸린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경구약이 매일 드세요. 근데 부작용이 엄청 심합니다. 극심한 피로, 식욕 부진, 거기다가 여성분들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져요. 그러면 자궁 내막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약을 일부러 안 드시고 잊어먹고 안 드시고 너무 괴로우니까 안 드시고 그리고 지나다 보면 병원에 오시면 재발돼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분이 보다가 증상이 이제 항암을 하는 경우에 보면 약을 주사를 맞고 댁으로 돌아가시는 3주 정도의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첫째 주에 제일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이 본인 스스로 부작용을 알아서 기록하고 뭐 언제 어떻게 됐다라고 하지 않는 한에는 잘 몰라요. 3주 있다가 병원에 가면 한국 같은 경우 3분 이제 외래인데 자 부작용 뭐 어땠습니까? 그러면은 한 2시간을 얘기해야 될 거를 못 하신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의료진이 환자들이 3주 동안에 겪어야 되는 그 부작용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항암을 어떻게 할 거냐를 조절하는데 여기 아마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의사는 그거를 알아야 되겠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때 당시는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등록을 하게 하고 본인이 보는 환자분들이 증상이 있을 때 인터넷에 들어와서 클릭해서 이러한 증상이 언제 일어났고 증상의 내용은 어떻다라는 거를 알려주게끔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걸 보고 적절한 이제 인터넷으로 피드백을 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설사를 하잖아요. 그럼 설사는 주기도 중요하고 변의 색깔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뭐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경험할 때 이 설사가 뭐 예상되는 부작용이라 그래서 참아야 되는지 아니면 이거 응급실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지사제 같은 걸 줬는데 지금 먹어야 되는지 환자분들이 잘 모르시거든요. 예, 간혹 그런 거를 혼자 겪으시다가 독거노인 중에 사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해서 팔로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교 임상을 한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냥 알아서 부작용을 기억하고 얘기 안 하는 그룹과 실제로 적극적으로 부작용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환자가 이제 인터벤션을 하는 그룹과 비교를 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한 2배 정도의 생존이 이제 향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2017년도에 미국의 이제 에스코라고 하는 그 조약학교에서 플래너리 세션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의사들, 뭐 제약사들은 사실 크게 이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는데 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이 이제 이거는 완전히 우리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특별히 증상,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케어해야 되는 게 많지만 환자분들이 특별히 이제 항암을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서의 증상을 제대로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맞는 어쨌든 피드백을 줘야 환자들이 약을 맞는 거 이상으로 삶의 연장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한 거고요. 요거는 여기 이제 2번째 저자가 좀 전에 1저자랑 똑같은 이슨 배시고 요거는 이제 불란서에서 수행됐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회사가 이제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암 중에 그 재발이 됐을 때 뭔가 증상이 나타나는 암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재발돼도 잘 모르시는데 폐암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폐암이 재발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어쨌든 데이터를 통해서 알아내고 그것들을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서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고 스코어 시스템이 이제 연속해서
그 점수를 나오면 이거는 재발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해서 그 일주일마다 이제 어쨌든 이 스코어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이로 찍는 점수가 2주 연속이 됐다. 그러면 이분들을 불러요. 근데 원래 재발이 됐냐 안 됐냐를 이제 사진을 언제 주기를 찍냐면 보통 3주에서 4주가 사이클이에요.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하는 주기라고 하는데 그게 2주 사이클. 그러니까 6주에서 8주 정도 됐을 때 사진 한 번 찍습니다. 그래서 하음을 하시면 6주, 8주 지난 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6주에서 8주 사이에 사진을 찍어서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볼 수 있는데 그런 그룹과 이 스코어 시스템을 매주 연속해서 하이 스코어를 찍는 사람을 부르면 2주 만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2주 만에 스코어가 높은 사람들 찍었더니 80% 이상이 재발이 이미 됐어요. 그러니까 4주에서 6주 정도 빨리 이 현재 암이 안 들으니 다른 약으로 이제 스위치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한 거고 드라마틱하게 이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경우에서 그러면 이제 적어도 그 심틈에 관해서는 리모트하게 뭔가 환자들로부터 정보를 체계적으로 얻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훨씬 재발이나 또는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암에 있어서 병원 바깥에서의 트리트먼트나 케어에 이제 어쨌든 패러다임이 이제 새롭게 형성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퍼스널라이즈 된 그런 어프로치가 필요하고 그거에 근간이 되는 거는 또 정밀 우리가 보통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리시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뭐 제일 중요한 뉴트리션, 심텀, 뭐 운동, 그 다음에 뭐 사이클로지컬 굉장히 다루는 영역이 많습니다. 근데 현재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하지 않고 환자들이 또 의사들의 어떤 권고를 잘 받아들이는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커버가 되고 있지 않아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마 그 비즈니스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환자들이나 의료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저희 회사는 저는 이제 임상 통계를 많이 한 사람이라 처음에는 이제 임상 연구에 대한 일을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의사는 아니지만 의사에 준한 만큼의 의료 지식은 있습니다. 특히 암 진료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데스밸리 저희가 이제 보통 페인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이거는 새로운 어떤 병원에서 일어나지 않지만 뭔가 바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고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솔루션들을 여러 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소개시켜주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RPM은 뭐 개념은 이제 좀 됐고요. 그 다음에 2020년부터 이제 조금씩 시장이 시작하게 돼서 아마 이건 뭐 2025년 그러니까 내년인데 굉장히 빠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가 이제 성장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쨌든 여기 이제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이제 기반이 사실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개인의 어쨌든 상황을 판단을 하고 그것이 스스로 케어를 하던 아니면 의료진의 개입이 필요하던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절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분야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가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제공이 되는데 하나는 이제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특별히 지금 이제 원하기만 하면 마이데이터 사업이라고 해서 그 심평원에서 만들어내는 본인의 이제 뭐 검진이나 의료행위 같은 데이터를 사실은 이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플랫폼을 통해서 밑에 이제 여러 가지 환자에 대한 정보 그런 게 이제 저희 데이터 스트럭처에 쌓이면 그거를 이제 일부는 그냥 사용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AI 알고리즘이 이제 부분별로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환자들이 이제 만들어낸 정보를 기반으로 의료진이 판단하는데 이제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 안에 이제 써 있지는 않지만은 Clinical Decision Supporting System이라고 CDSS 모델이 AI 베이스로 이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환자들에 대한 평가를 의료진이 하고
적절한 피드백을 케어 서비스로 이제 제공하는 그런 이제 모듈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한 거는 저희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먹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위암 환자.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의 양한광 교수님이 이제 위암 중에는 뭐 세계적인 권위자의 서전 선생님인데 제가 이제 제안을 했죠. 그래서 이런 거 우리가 개인 맞춤형으로 위암 환자들을 위한 뉴트리션 프로그램을 만들 테니 이걸 가지고 임상을 하자. 그래서 그때는 이제 파일럿 스터디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정도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단 이런 맞춤형의 뉴트리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피지블하냐, 그러니까 정말 알기 쉽게 되어 있고 사용하기 편리하고 사용했더니 도움이 됐냐 하는 메인이 이제 있었고, 또 하나는 위암 환자는 몸무게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간 안에 회복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주 액티브한 인터벤션을 통해서 평소보다 빠르게 이제 그 몸무게가 회복이 되냐라는 거를 임상을 서울대 본원 단임 기관으로 해서 사실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몇 달 전에 페이퍼가 억셉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아까 그 논문에서 나온 것처럼 항암 환자들이 이제 그 부작용이 이제 항암할 때인데 항암제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그런 맞춤형으로 부작용을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거는 폐암 환자 중에 이제 요새는 그 폐암 환자 중에 이제 면역항암제를 1차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용하는 3종의 면역항암제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환자분들이 클릭 하시면 뭐 설사라든지 발열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부작용은 미국 NCI에서 다 1000여 종의 카테고리하고 증상을 다 도식화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맞춤형으로 면역항암제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실시간으로 부작용을 받는 거를 만들었고요. 지금 옵티머스라고 하는 한 1000명짜리의 정부과제, 삼성 서울병원의 안명주 교수님이 PI인데 거기에 이제 일부 환자들한테 이 데이터가 모여져서 의료진들이 이거를 보고 판단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에 저희가 사용되고 있고, 또 안명주 교수님이 하시는 다른 또 폐암 환자 연구의 표적항암제 또 저희가 하나 만들어서 지금 2가지 임상 연구에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환자 다음 단계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장 직장암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한 1년에 3만 명에서 3만 1000명 정도 발생이 되고 그중에 7,000명 이상이 적어도 1년 반에서 기계는 평생 장루를 차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스로 배변이 안 되시기 때문에. 근데 장루를 이제 일정 기간 차시는 동안에 회복이 되면 보건술을 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배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근육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배변 컨트롤이 어려우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돕는 저희가 이제 누트리션, 엑서사이즈, 그다음에 심지어 이제 보위연구는 약을 쓰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합쳐서 소프트웨어 안에 담아서 배변을 스스로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프로그램을 국립암센터에 이제 손대현 선생님이 PI인데 저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활용하는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식품안전처에서 주로 의료진들이 어떤 약물인지 먹으면 이제 부작용이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원래 레이블에 있는 부작용이 아닌 경우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레이블을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의료진이 병원에서 하는 거를 정부과제를 통해서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지금 어떻게 배포할까를 이제 정부와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처음에 아까 위암에서 시작됐던 누트리션을 이제 확장을 했습니다. 뭐 이게 밥 먹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여기 뭐 증상 관리, 복약 관리, 병원 예약, 운동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사실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인데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과학에 근거해서 문헌고찰을 통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힐리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이미 이제 누트리션 베이스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다른 어떤 그런 증상들이나 나머지 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잡아서 좀 컴프레시브한 그런 모니터링으로 가자 해서 이제
개발이 돼서 올해 4월달에 이제 릴리즈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뭐 영문본이긴 한데 이제 브로셔고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리언이라고 아마 그 안드로이드나 이제 애플에서 치시면 바로 그냥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000명 정도가 쓰고 있고요. 보약 관리부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망 환자들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그 이런 피드백도 굉장히 어쨌든 지금은 잘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영을 하시니까 그럼 돈을 어떻게 보냐? 저희가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무료로 지금 쓰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이게 처음부터 그러면 돈을 받고 서비스를 할 거냐, 아니면 유저 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할 거냐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도 뭐 조그만 벤처 회사라.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일단은 어렵지만 무료로 하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10,000명, 지금 20,000명 정도까지 가긴 가야 되는데 지금 그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밀키트 회사들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한 음식을 만드는 회사들이 우리 프로그램 안에 본인들의 음식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좋은 퀄리티고 그 다음에 간단히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같이 마케팅도 하고 실제 우리 메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거가 있고요. 건기식 회사들이 또 전화가 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간식을 3번 드시게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마켓컬리 같은 데가 신선한 식재료를 빠르게 이제 고퀄리티로 배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신사업 중에 일반인 대상도 있지만 저희 같은 암 환자 대상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유저를 좀 확보해라.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뭐 풀무원도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분들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좀 비즈니스 모델들이 생기고,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기사에도 나갔는데 인바디하고 거기는 이제 체지방 체수분을 재는 이제 의료기기거든요. 거기하고 저희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하고 컴바인돼서 뭔가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런 비즈니스 기회들이 조금 더 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건데요. 아까 대장 직장암 환자에서 이제 장르를 이제 그 차고 살으셔야 되는데,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 복지부하고 심평원에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원격 의료 형태는 아닌데 어쨌든 케어라고 하는 게 이제 키워드고 리모트하게 케어했을 수 있는 건데, 거동이 어렵고 특히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든데 리모트하게 뭔가 평가를 받고 케어를 받으실 수 있는 환자 대상으로 재택의료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걸 이제 수행해 왔고, 이걸 왜 하느냐?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수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못할 거를 수가를 주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2022년에 암 환자가 처음이 채택이 됐고 그 대상이 대장직장 환자의 장르를 부착한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뜨자마자 서울대학교의 대장문외과랑 한 팀이 돼서 이거는 리모트하게 환자들이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를 가지고 장르 전담 간호사나 의료진이 보고 판단해서 병원에 올지 말지를 판단하고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할지를 케어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대학교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제일 중요한 게 환자들의 환부 사진이에요. 여러 가지 증상도 있지만, 근데 식약처에서는 처음에는 환부 사진이 의료 정보가 아니다. 그래서 저희 보고 허가 받을 필요 없이 해라. 그래서 저희가 다 만들어가지고 학회에도 뭐 여러 번 발표하고, 장로 보는 간호사님들은 너무 좋다, 이거 빨리 만들어서 쓰자 그랬는데, 저희가 쓰기 전에 식약처에 다시 한번 공식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문의했더니 잠깐만, 우리 평가 기준이 바뀌었으니까 허가 받다. 그래서 제가 8개월을 또 소비를 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이거는 이제 1등급이라서 임상을 할 필요 없고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는 이제 허가를 받고 지금 서울대 본원서부터 학회 차원에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한 거는 이게 정말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의 게이트웨이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환자들의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B2C로 못 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병원에서 대장증후군 환자들이 수술 받으신 이후에 퇴원하기 전에 간호사들이 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인폼 컨센트를 받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알려주고 거기에 환자 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개인정보를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인정보법에 준하는 그런 시큐리티를 만들어서 이제 의료진이 깔게 하고, 중요한 거는 이거는 환자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 주기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의료진에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리모트하게 간호사가 보고 적절하게 판단해서 아 이걸 병원에 와라, 또는 자각해야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액션을 취하고, 그 액션이 자동적으로 파일을 저희가 만들어서 업로드해서 심평원에 제출하면 바로 수가를 받습니다. 이제 그런 하고 있는데요. 무료로 일단 시범사 활동 안에는 할 거고, 지금 수가를 한 달에 2번 기준으로 36,000원, 5,000원 정도 받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당.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병원에서 저희한테 지불을 하고 환자들한테는 이제 무료로 제공하는 거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 관리에 필요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설명서가 돼 있고, 저희가 매뉴얼이 이제 2가지가 나가는데, 하나는 이거는 병원에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병원 의료진들은 웹 플랫폼을 따로 만들어서 본인들이 보는 환자들이 실시간으로 장르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관리하고 증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떤 케어를 받았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자동적으로 EMR에 못 가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따로 웹 플랫폼에서 의료진들을 위한 게 따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액션들을 취하면 저희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바로 볼 수 있고, 이거는 의료진들이 본인들이 이제 볼 수 있는 화면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파일을 PDF 파일로 만들 수도 있고 엑셀로 전환해서 바로 이제 심평원에 올리면 저희가 이제 그 병원들이 수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작년 가을에 저는 이제 크리스찬이라 이건 뭐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룩셈부르크 다 아시죠? 조그만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정부 사업으로 해외에 있는 좋은 회사들을 본인 나라로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사를 만들게 하고 거기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유럽으로 뻗쳐나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정부 사업이에요. 근데 작년 가을에 룩셈부르크의 Ministry of Economics라고 하는 저희 복지부하고 뭐 경제부하고 이렇게 합친 부서인데, 거기에 헬스케어 테크놀로지를 담당하는 차관급 분이 우리나라 복지부에다가 메일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회사들을 좀 만나고 싶다. 그러니까 뿌려서 좀 선별해서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작년에 저희가 어플라이를 하고 만났습니다. 15분 딱 만났거든요. 이제 퍼서 리너스라고 바이올로지 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어쨌든 자기 정보 관련자들을 데리고 와서 15분 면담하고, 그래서 저희가 막 바쁘게 영문 브로셔 주고 막 설명 막 하고 잘 부탁한다고 헤어졌습니다. 한 달 있다가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닥터남, 당신이 가지고 있는 캔서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너무나 마음에 든다. 우리나라에서 쓰고 내가 끼워줄게. 계속 킵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온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정말 속으로 정말 할렐루야 우선 이제 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이제 메일은 무조건 줌메일을 하자. 그래서 줌메일을 한 3번 했고, 그분이 우리나라 룩셈부르크 대사관에 연락을 해서 같이 다 들어라. 나중에 도와줄 거니까. 그래서 들어오고, 야 줌으로 안 돼. 우리나라 와. 그래서 제가 6월 달에 거기 이제 디지털, 그 다음에 IT 이런 빅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거기 부스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에 참석도 하고, 근데 제가 감동적인 거는 이분이 차관급인데 엄청 바쁜 분이거든요. 이분이 룩셈부르크의 병원, 헬스케어, 뭐 IT 이런 쪽에 리더들을 6명을 본인이 약속을 다 만들어가지고 저를 끌고, 야 오늘은 누구, 오늘은 저기. 그래서 제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했더니 재밌는 게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소프트웨어는 있어요. 이런 장로 관리 특별히. 근데 다 자기가 연결하는 거지,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 의료진과 연결돼서 리모트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의도로 저희가 이제 채택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룩셈부르크 정부는 정말 저희 회사를 그냥 야 빨리 와서 시작하자. 그 대신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을 좀 들어줘. 그래서 이제 뭘 요구했냐면 언어입니다. 거기는 이제 영어, 불어, 독어를 다 해야 되고, 특히 메디컬 레코드는 다 불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0년 전에 불어를 학부에서 했는데 다시 요새 이제 불어를 좀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불어로
모든 거를 다 바꿔야 되고, 두 번째는 아마 GDPR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General Data, 그다음에 그 Protection Regulation이라고 한 100개 조항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엄격한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컴플라이를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아마존 서버를 쓰고 있는데 미국의 서버는 증오합니다. 이 유럽 사람들이. 그래서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 노웨이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해라.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가 인정받는 그런 거를 해서 저희가 지금 번역 작업을 시작을 했고요. 가기 전에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서치를 해가지고 이 오스터케어와 비슷한 소프트웨어들이 있는데 비교 분석을 하고 우리께 뭐가 더 좋은지를 보고서를 내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막 서치를 해서 보고서까지 줬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저를 미팅을 이렇게 어레인지했던 프로그램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뭐 룩셈부르크 최고의 병원의 병원장, 다행히 이제 대장을 보는 소화기내과 의사였는데, 그리고 거기는 이제 그 우리나라처럼 국민보험이 있고요. 근데 40%는 국가에서 지원하고 60%는 국민들을 하여한 회사에서 이제 지원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거의 이제 돈을 내지 않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병원 바깥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헬스케어 회사들이 정부와 같이 비즈니스를 크게 하더라고요. 거기 제일 큰 회사들의 대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보여드릴 그 라이프 사이언스의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가면은 이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관계자들 이렇게 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들어갈, 여기가 이제 밑에가 삼각형이다. 한 300베드 이상의 병원이고, 나머지가 이제 저희 같은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계되는 회사들이 모여서 서로 이제 어떻게 보면 네트워킹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걸로 가고요. 그래서 현지 의견은 이런 것들이 너무 좋다라는 거고, 더군다나 그쪽에서 제시한 거는, 자, 아까 우리 저 노인과 치매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이 암만 안 걸린다. 나이가 먹으면 당뇨도 걸리고 고혈압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데, 아니 그러면 안 걸리면 우리 플랫폼 쓰고 또 당 걸리면 당 플랫폼 쓰고 어떻게 그러냐. 저희 보고 일단은 암 환자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원 컴프레시브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 니네가 역할을 좀 많이 도와달라. 이런 부탁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일단은 저희가 오스터케어, 힐리어리도 사실 소개를 했는데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거기 고도비만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고도비만 환자들 위절제 수술 이후에 극심한 다이어트를 해야 되거든요. 대부분이 페일합니다. 요즘에 뭐 살 빼는 약이 많이 나왔지만. 그래서 저희 힐리어리의 그런 누트리션 프로그램으로 굉장히 극심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좀 짜달라, 이런 이제 요청도 받았는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기회로 이제 뻗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사진인데, 이분이 이제 벨기에 여자분인데 프랑스 리너스라고, 정말 제가 평생 이제 은인으로 보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카롤이라고, 이분이 차학교면 저분 한 국자급 정도 돼요. 경제학 박사인데 같은 부서의 헬스 테크놀로지를 이제 담당하는 분이고, 제 오른쪽에 두 사람이 다 블란서 출신인데 룩셈부르크 정부 관계자고요. 재밌는 게 이 이쪽에 여자분들은 다 그 미니스터 오브 이코노믹스라고 정부 부서에 속한 공무원인데, 저기는 같은 공무원인데 럭스 이노베이션이라고 해서 규제나 행정 이외에 실제로 비즈니스를 하는 걸 도와주는 정부 공무원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리더를 또 저한테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어쨌든 뭐 밥도 같이 먹고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제 그 저한테 온 메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열심히 잘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제 메일을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이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이제 암 환자들을 위한 그런 리모트 페이션 모니터링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낼 거고, 돈도 벌어야죠. 그래서 이제 국내는 아마 수가의 일부를 받을 것 같고, 룩셈부르크 유럽은 이제 일부 뭐 이런 그 원격이나 리모트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주는 나라도 있고, 룩셈부르크는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를 이그샘플로 해서 뭔가 수가 체계를 만들고 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그쪽의 일이라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좀 비즈니스 할지는 아주 고민 중이지만, 일단 목표는 거기에 암 환자들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우리가 가서 좀 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가자. 이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